행복하세요. 초로쌤의 서유교실 초로 이용구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서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유행가 가사처럼 행복은 알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절까지 써볼까요? 네, 행복한 시절. 행복.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요. 행복이 뭐라고 딱 이야기하기는 곤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 유행가 가사에 나온다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행복은 아마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아요. 그걸 발견할 수 있다면 그분은 아주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 없는 행복이라 있을 수 없겠죠? 오늘은 뭘 쓰려고 하냐면요.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순간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요. 앞으로도 더 행복한 시절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이걸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공간에 맞든 안 맞든 더 글씨가 좀 되건 안 되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번 이제 글씨 연습상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행복한 사회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 왔기를 써야겠네요. 행복하시 이제 오지 않아 아직 안 왔기를 빈다고 그랬으니까요. 네. 안 왔기를 빈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연습해야 되니까요. 이게 니은 히읗인데요. 이렇게 니은은 이응에 맞춰야 됩니다. 이건 아자는 이자랑 똑같아서요. 이렇게 이응 가운데 요 세로의 끝까지 이렇게 해서 직각 지점에 이렇게 시옷 두 개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늘자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거 넓이 맞추는 거에 대해서 이게 넓이가 거의 간격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거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 안자는 제가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기가 요 니은이 있죠. 니은이 이 히읗처럼 같이 길면은 이 키를 맞출 수가 있죠. 이게 키를 맞출 수가 있는데 이 니은은 좀 작게 써지니까 이거 히읗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은을 이 위쪽으로 이응 쪽으로 올렸으면은 좀 곤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써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 보기에 좀 붓을 조금 제쳐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 니은을 요 이응 접어서 이렇게 이제 올려 쓴단 말이죠. 근데 이 히읗을 여기다 이게 쓰면요. 이걸 맞출 수가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요. 보세요. 이렇게 쓰시면은 이응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쓰고요. 이게 떨어진 것 같죠? 많이?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 히읗을 이렇게 넣으면은 넣으면 이게 구도가 비슷하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좀 심하게 썼지만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게 니은이 떨어져 있어야 이 히읗하고 이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안 맞아도 글씨가 예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잘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서예 강의 끝나고 다음 강의 올릴 때까지 이틀 내지 3일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자꾸 연습하시면 되고요. 또 제가 또 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수다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글씨 쓰시면 됩니다. 자, 안자 다시 쓰겠습니다. 니은을 좀 이렇게 좀 떨어뜨려 내려가서 하고 여기다 히읗을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안자가 되는 겁니다. 니은을 이렇게 좀 떨어뜨려 쓰는 이 공간을 이게 많이 내서 떨어뜨려 쓰는 거 이게 좋은 거고 이거는 틀린 글자입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너무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좀 이게 좀 힘들어하고 막 그런 것 같으니까 이 남편이 그 아내한테 이제 만족을 못하고 이게 불만이 많았어요. 자기가 잘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뭐냐면 이혼하자고. 그래서 이혼하는데 자기가 이혼하자 그래야 되니까 그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이혼해. 그러면서 그 대신 당신 내가 우리 가진 재산 50%를 당신한테 줄게. 어? 그리고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는 거에서 당신이 원하는 거에서 더 얘기해. 나 당신하고 못 살아. 그러면서 막 남편이 짜증스러운 말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내가 여보 나는 그거 50% 싫고 한 달 동안만 내 요구 사항을 들어주면 좋겠다고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50% 준다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얘기만 들으면 이혼해 준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출근할 때 아내를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이게 뽀뽀도 해주고 뭐 해달라는 대로 하면서 이렇게 또 안아주고 막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어린 아들 딸들이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응?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이게 업어 닮으면 업어주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 달, 한 달이 지난 날 이제 남편은 야 이제 한 달 동안 했으니까 이제 이혼해 주겠지 그래서 이혼하기를 바랬는데요. 한 달 되는 날 아내를 업었는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아내가 엎혀서 사망을 한 거예요. 죽은 거야.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아내가 그 말기 암에 걸려 가지고 한 달도 못 사는 그런 시한부를 살고 있는 걸 이 남편이 모르고 남편이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게 힘든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그 남편이 그걸 몰랐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그냥 그러면서 남편은 불만만 해 가지고 이혼하자고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 아내가 한 달 동안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 소원 안아주고 출근하면 뽀뽀도 해주고 따뜻한 말도 해주고 그러면서 업어주기도 했는데 업혀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남자가 얼마나 어? 후회가 되고 자기 잘못을 얼마나 뉘우쳤겠어요. 여러분 남편은 그 아내는 마지막 한 달 동안 서로가 그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그런 마음에도 없는 걸 한 거지, 그 아내가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헤어진 부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이 뭐겠어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 사랑스러운 말, 그런 말로 여러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특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거 한글이 더 이뻐지게 보이기 위해서요. 한번 여러분 판본체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걸 써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배운 판본체 있잖아요. 판본체. 그죠? 고체. 거기다 이렇게 큼직하게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불가능하게 쓴 겁니다. 자, 지금 쓰려고 하는 건 뭐냐면 두 손 모아 빈다 쓰려고 그래요. 두 손 이렇게 판본체하고 이렇게 섞으면요. 또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한글이 아유 얼마나 아름다운 글씨예요. 이게 투박투박 뭐 글씨 그 선생이 썼어도 이거 뭐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이렇게 보기에 좋은 거예요. 이렇게 판본하고 섞이면 또 이뻐요. 그죠? 네. 두 손 모아만 쓴다다가 판본체 한 줄 섞어 써 봤어요. 행복 두 손 모아 빈다. 아 이거 좋으네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쓴 겁니다. 네. 당신 없는 행복이라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 가정의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또 여러분 이웃을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손 모아 빌어주는 거.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면요. 나무를 위해서 이렇게 빌어주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럼 얼른 손해보는 것 같죠, 여러분? 나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요. 그 기도해 준 대로 자기한테 이루어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그죠?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서 하는 거, 그런 아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그게 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한테 이루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이런 따뜻한 마음을 기대하면서 이제 그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마빈데 아직을 하나 써볼까요? 쓴 다음에 그 작품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 여기다 쓰긴 좀 그러네요. 그죠? 자, 아무튼, 아, 지- 지읒 가운데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 작품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도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저걸 이용해서 한번 쓰겠습니다. 한 번째 배웠던 거니까 이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용을 가운데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공간 때문에 크게는 안 쓰는 걸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줄을 안 맞춰도요,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도요, 이게 이쁜 거예요. 한글이 이뻐요. 그냥 이렇게 크게 뭐도 안 돼도요, 이뻐요. 한글은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또 좀 올리겠습니다. 글자 수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다 그냥 주로 엄마가 이렇게 한 것처럼 해서 여기 엄마라고 쓸게요. 엄마가 이렇게. 또 아빠들이 불만이 많겠는데 왜 엄마만 쓰냐고. 예, 이제 여기다 도장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나마 도 삐뚤어 찍어지. 제가 앉아서 하니까 그래요. 네,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행복하게 이 삶이 얼마나 그래. 그래서 여기다 감사라고 쓴 것도 하나 찍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요. 뭐 이게 저기다 불가대를 써서 퍽 잘 된 글씨는 아닐 수 있지만요. 그거 이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해 보시는 거예요. 해 봐요. 자꾸 써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그래서 엄마가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7세 되신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면 재미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는 맛이 난다고요. 여러분, 내일은 해가 뜨죠. 분명히 뜨고 내일은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으로 삽니다. 그런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내일은 분명 행복해질 겁니다. 그런 꿈과 기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서예 수업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시를 읽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초록쌤의 서예 교실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